KJ 2000 창간 CEO 첫 번째 만남으로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밀과 함께 오신 우리밀 광역 클러스터 사업단장이시고 또 우리밀 식품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최강훈님을 모시고 또 우리밀의 원칙과 경영자로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많은 직함을 지금 갖고 계세요. 대표님이 나오십니까? 단장님이 나오십니까?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다녀오지 못하고 앞으로 다녀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많이 바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요즘은 또 그럼 앞으로 또 계획도 많으실 텐데 지난 20년 동안 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해오셨어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밀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전통 작물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식문화가 주식이 이제 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밥문화고 쌀문화다 보니까 이제 밀은 외래에서 외국에서 온 식문화이나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작물 중에 하나죠. 문헌에 보면은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었던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 오다가 1984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수혜 중단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1989년부터 뜻있는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밀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1984년 이후에 정부 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외국에서 이제 수입밀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수입밀이 과연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 우리 국민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해로운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방부제나 농약, 포스트하베스트라고 그러죠. 농약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그래서 특히 이 밀가루 된 음식들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밀을 직접 재배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그 제품을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민단체가 추진한 운동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운동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시민운동으로서 성공했다고는 저는 평하고 싶지 않고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민운동 영역에서 결국은 이제 사업 영역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성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시민운동에서 출발해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 성공했다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민운동이자 국민운동이라고는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민운동으로 성공을 했다 말은 할 수가 아직은 좀 이릅니다. 네. 우리밀뿐만 아니라 또 오랜 시간 동안 농민운동이나 또 환경운동을 위해서 여기 살아오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과 또 우리밀의 자급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수한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이 100%가 다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무슨 독일 다 100%가 넘죠, 자급률이. 우리하고 소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덴마크만 제외하고 100%가 다 넘죠. 근데 덴마크는 굉장히 열악하죠, 농업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농업 조건도 좋기도 하고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더 높죠. 근데 왜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00%가 안 넘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100%가 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해외 현지 농장이 많이 있고, 또 기업, 일본의 기업들이 직접 해외 현지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곳에 수천만 헥타의 현지 농장들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일본으로 들여오는 곡물도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낮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100%가 넘습니다. 단 우리 같은 나라만 이제 25%, 그러니까 쌀을 제외하면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선진국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식량 자립 없이는 사실 공연불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밀의 올해 생산량과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우리밀 올해 생산량은 원래 계획보다 50%가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밀 작황이 아주 좋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파종 시기에 많은 비와 또 등숙기에 많은 비, 바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수매량이 줄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0만 가마 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200만 가마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약 100만 가마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광주 전남 지역이 약 50만 가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밀을요, 제2의 주식이라는데요. 우리 밀 하는데 이 밀에 담기는 거 특별한 의미라도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의 제일 주식은 쌀이죠. 네. 과거에 우리 밀살지구농을 처음 시작했던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민 1인당 120kg에서 130kg를 먹었습니다. 1년에. 근데 지금 현재는 쌀이 78kg. 그러니까 거의 한 반토막 났죠, 그것도. 그렇죠.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죠. 밀은 34kg. 근데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30%대를 유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밀은 특히 앞으로도 그 소비량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쌀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밥에 먹고, 그다음에 떡에 먹고, 일부 과자 요새 좀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소비가 되지만, 밀은 곡물의 성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역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 과자, 국수, 빵, 햄버거, 피자, 이거 다 밀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다 우리 밀 자금률이 1%인데 99%는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애들이 흔히 먹고 있는 99%의 밀 제품은 수입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이다 보면 자꾸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꾸 그런 음식을 찾게 되는데, 저는 우리 밀을 더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 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아하, 패스트푸드 음식보다 우리 밀 음식이 더 좋구나, 더 많이 찾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트푸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서구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좀 시작됐습니다. 네, 슬로푸드 운동. 네. 슬로푸드의 대표적인 그 음식이 우리나라의 장류, 네. 김치. 발효식품. 이런 발효식품이 슬로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소위 말하는 그 남미나 그 아메리카도 원주민들은 슬로푸드 음식을 원래 섭취했었죠. 네. 원래는 이게 그 지역의 토속 주민들, 이런 주민들은 슬로푸드 운동이란 건 없었어도 하여간 슬로푸드 음식을 오래전 수만 년 전부터 섭취를 해왔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빠르게 먹고 빨리 움직여서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식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이제 산업화되고 이제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구 문화가 이제 함께 유입되면서 그런 음식들이 이제 우리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제 많이 먹여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패스트푸드 음식이 꼭 나쁜 것만 아닌데,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 좋기도 하고, 발효된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니까 좋기도 한데,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 빵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야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저급 재료로 쓰여지다 보고,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패스트 음식이 요새 현대 음식 먹거리에 가장 특히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 그런 질이 좋지 않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애들이 난폭해집니다. 그렇죠. 미국민들의 가장 큰 지금 제1 사회악이 비만이잖아요. 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미국의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민 건강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푸드 음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난폭해진 거, 사람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음식 문화에서 기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